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세금이 문제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자녀에게 법인의 주식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줘야 되나? 나중에 줘야 되나?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 주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대표님, 혹시 아십니까? 지난 2022년도에 증여한 건수를 보게 되면 1년 동안 무려 21만 5,640건의 증여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놀라울 만한 사실은 2015년도만 하더라도 1년간의 증여 신고 건수가 10만 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불과 7년 정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배경에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어떤 그 페널티로 인해서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2020년 이때 이야기인 거고, 이게 만연이 됐던 2022년 기준으로 봐도 증여 건수가 상당히 그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증여는, 그러니까 부모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일부의 자산을 이전시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사회적인 보편적인 현상, 뉴 노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편적인 유형이 되고 있는 이런 증여, 내 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증여가 21만 5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증여를 했고 받은 사람이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하신 분의 이 관계를 봤을 때 사실은 세법적으로 제일 유리한 건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게 사실 세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우자한테 주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막말로 6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죠. 자, 자녀에게 준다고 한다면 성년 자녀는 5천, 미성년 자녀는 2천, 만약에 결혼이나 출산이 있다면 플러스 1억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배우자에 비하면 상당히 좀 떨어진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외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정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관계는 아예 공제가 없죠. 근데 순위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자, 직계손비속한테는 이거 당연히 상식이죠. 사실은 배우자가 공제 한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공제 한도가 큰 건 아마 경제적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자녀에게 넘겨주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봤을 땐 또 가치적인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1위가 직계존비속,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위가 그럼 배우자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식구가 우선이니까 그 뒤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2위는 그냥 기타입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자, 그럼 3등 정도는 배우자 들어오겠지 했는데 3등 배우자도 아니에요. 기타 친족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공제가 큰데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 물론 배우자야 점 하나 찍으면 아예 그냥 갈라지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증여하는 거는 실제로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타인이라고 하는 게 꼭 사람 인자를 써서 그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법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재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건 가장 조금이다. 그러니까 21만 5천 건 중에 4,264건이니까 대략 한 2% 정도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거의 절반 이상이 직계존비속,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 11만 건 이상의 증여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언가 주는데 어떤 걸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대표님들에게 많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캠핑을 좋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아마 바로 아실 브랜드죠. 헬리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헬리녹스는
DAC 동양 알루미늄을 만드는 라제건 회장이 자녀의 이름으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자녀가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관계사가 아버지일 뿐이죠. 자, 아버지는 알루미늄을 만듭니다. 그 알루미늄이 보통 캠핑용품의 텐트에 들어가는 폴대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죠. 아들은 또 아버지가 만든 알루미늄을 또 가지고 와서 캠핑용품들 중에 뭐 의자나 이런 것들 사실 가벼워야 되잖아요. 특히 헬리녹스가 이제 뭐 가벼운 용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포켓에 넣기 편하고 이동이 간편하고 무게가 가벼운 이런 캠핑 용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탑이거든요. 탑 오브 더 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품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들이 주체적으로 갖고 이 회사를 창립했다고 보기에는 이 아버지인 라제건 요 동양 알루미늄 회장의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아우라가. 원래 이분은 예전부터 캠핑 용품에 관심이 많았고 뭐 그 예전에는 헬리녹스를 창업하기 전에는 일본 콜맨하고 같이 해서 뭐 자기가 디자인한 캠핑 텐트를 따로 출시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아마 되게 이런 욕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욕구를 실현을 할 때 자녀에게 증여를 좀 제대로 하고 자녀의 출처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서 이 헬리녹스라는 회사를 정말 트렌디한 회사로,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셀럽들하고 코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핫한 스트릿 브랜드랑 코업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는, 하다못해 진짜 GD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코업을 하는 이런 이제 저희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서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 주주 현황을 보니까 다 사모펀드고 개인 주주는 이 아드님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드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이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았겠습니다만 자기가 거주하던 함남동 자기 소유의 집을 이제 이 법인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그 헬리녹스 사옥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대충 이게 어디 있는지 알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게 6년 전에 66억 정도, 68억 정도에 산 건데 이거를 회사에 145억에 팔았죠. 그러니까 회사와 이 대주주는 특수관계자였기 때문에 뭐 너무 고가라거나 너무 저가로 비상식적인 거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걸 딱 보게 되면 이 라제건 회장이 뭔가 자녀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퍼펙트 타이밍에 엄청난 증여를 해서 지금 아들은 그냥 145억의 현금을, 그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엄청난 부자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이 시간 20년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치 있는 것을 아이가 좀 취득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종잣돈, 자금 출처를 잘 제공하니까 결국 이런 시너지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옳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라는 부분에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 법인의 주식을 물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 법인의 존속이라든가 우리 법인과 같은 사업체를 신규로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그리고 이게 업력이 계승되는 게 맞는지 업력이 계승이 안 돼도 상관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서 진짜 한 방에 빡 하셔서 이로 인한 시너지를 무한하게 창출하는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자녀가 자금 출처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분들일 겁니다. 한 5, 6년 전부터 제 CEO 리포트를 잘 보시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했던 방향대로 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자녀에 대한 자금 출처 걱정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그러니까 증여세 안 내고 자녀에게 일부 주식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만 초과 배당을 해줘도 뭐 증여세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내기가 그 당시에 좀 쉽지 않았죠. 증여로 보기에는. 뭐 그래서 자금 출처로 뭐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만들어 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신설 법인을 만들거나 신규 사업을 할 때 자녀가 투자자가 돼서 하는 것 충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시절을 놓친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는 있어요. 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든 뭐든 다 떠나서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현재 자산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표님의 사업수단, 이 법인을 통해서 발생하게 될 미래 수익의 일부를, 아니면 미래 수익의 전부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지. 만약에 현재 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자산 자체를 그냥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을 넘겨주는 게 훨씬 더 나을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산이 아마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얘는 토지 건물이거나 뭐 시설 자금, 시설 이런 것들이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뭐 수익을, 미래 수익을 쉐어하는 건 솔직히 간단합니다. 자녀를 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기업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중요한 직책으로 성장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수익이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을 하거나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미래 수익 자체가 상당히 크다, 뭐 이걸로 인해서 가치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난 모든 수익을 당해년도에 뭐 대표자 급여로 다 가져가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뭐 미처분 이여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미처분 이여금 같은 경우 사실은 주주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서 벌어지는 일들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법인에서 벌어지는 일로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 다른 확장성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회사 법인의 주식을 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자금 출처가 지금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주식을 주는 거는 실제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현금 중에 일부를 받아서 자녀가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뭐 증여세 납부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하겠죠. 아니 10억 증여받아서 이거 세금 내고 결론적으로 이거밖에 안 남았네, 뭐 이런 현타는 올 수 있습니다만, 뭐 증여세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주식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주게 되면 이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조차 또 자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따로 또 현금을 증여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이 증여세를 납입하기 위해서 배당이라든가 급여를 올려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소득세 이거 너무 비싼데 뭐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대표님들이 이것 때문에 생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뭐 여기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요, 초과 배당 이게 증여가 되기 어려운 그 시절, 몇 년 전에 이제 주식을 이동한 기업들은 대개 대표이사 50%,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한 30%, 자녀가 한 10%씩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 5천만 원까지만 증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주식을 이렇게 증여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초과 배당은 다 증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헬리녹스처럼 뭐 다른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일으킬 만한 업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슈퍼 대기업의 벤더사가 돼서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신설법인이 그 대기업이랑 거래를 보장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업력을 유지하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제조라고 한다면, 요즘 제조가 부모 세대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대표님들이 창업을 했을 때 들었던 돈보다 물가 자체가 올랐고, 특히 토지나 이런 수도권 이런데 그 산업단지라든가 토지 가격 자체가 예전과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자녀가 이런 자금 출처가 있냐? 없을 확률이 99%죠. 그럼 이제 이때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지금 자금 출처가 없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초기에 사업 투자 부분이, 비용 부분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업의 승계 주식 사전 증여 특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법 기준으로 7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업의 승계 주식 사전 증여 특례 요건에 부합이 돼서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 1인이 내야 될 세금이 29억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을 내셔야겠죠.
그런데 가업의 승계주 사전증여 특례를 받게 되면 이 경우에 6억까지만 세금이 내게 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이거죠. 지금은 세법이 변경이 돼서 이제 10% 세율 구간이 특히 가업의 승계주 사전증여 특례를 받으면 더 많아진 거. 뭐 요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네. 가업의 승계주 사전증여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을 6억밖에 내지 않는데 일반적인 증여를 하게 되면 무려 30억, 29억 정도 세금을 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만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29억 내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끝입니다. 뭐 이 주식이 어떻게 되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사후관리 요건을 5년간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세금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주신 분, 대표님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냈던 세금은 이제 공제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게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 지금 세금 낼래, 나중 세금 낼래 이 차이거든요. 예, 근데 자녀 입장에서 특히 제가 이거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지금 자금 출처는 없지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특례를 적용하시는 게 지금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세금을 연부연납을 1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주는 거 고민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 많은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좀 업종과 그 다음에 자녀의 나이와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통합적으로 사고해서 생각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대표님의 이러한 생각과 실천을 그리고 실행을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저희가 최적의 솔루션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